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자, 그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선거 중반인 2021년 2월 중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여론조사 한 건을 제안하듯 보여준 적이 있을 뿐 조사를 의뢰한 적 자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강혜경 씨가 본 내용과 그 다음에 데이터 있을 거예요. 검찰에다 제출했을 거고 이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사실은 잠깐 내가 짧게 얘기할게.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의뢰한 적이 없대.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알아서 다 조작해가지고 알아서 다 갖다 줬는데 활용은 다 했어. 네. 이래저래 뭐 유튜브에 예전에도 그거 뭐 올리기도 올리기도 하고 막 그거 회의도 하고 다 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거야.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네. 똑같은 케이스. 그게 명태균의 수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다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수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만 된다면 사실 매우 중요한 증거들을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가 않은데 한편으로는 창원지검도 그렇고 네. 지금 수사하는 쪽에서 그런 의혹이 제대로 된 의혹이 있는지도 네. 의문스럽고 뭐 개중에 몇몇 부장이나 뭐 차장 왔다는 사람은 좀 낫다고 하긴 한데 결국은 수사를 할 때 눈을 반을 가리고 하면 절대 못 밝힙니다. 뭐 민주당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하든 한 10분의 1만 좀 더 노력을 하면 저는 분명히 밝혀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밝혀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 정도 드러난 증거라면 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슈들을 다 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에요. 오늘 뭐 저희가 이제 네. 속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쭉 살펴드리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28일에 있을 그 특검의 벽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혜병 특검 최혜병 사건에 대한 그 국정조사 전국이 또 펼쳐질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준희 평론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정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특검법 통과 가능성. 통과 가능성? 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와 친한계가 네. 지금 딱 이게 목덜미 여기 딱 잡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사실상 이게 이제 벼랑 끝에 이렇게 잡은 것 같아. 네. 이렇게 그래서 야 놀 거야 이렇게 거의 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계가 뭐 따로 별도로 뭐 계속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도 해왔지만은 뭔가 별도의 움직임을 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딱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아니 명태균 게이트 이거 수사하게 되면은 야, 국민의힘에 압수수색 들어올 텐데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린 받을 수 없다. 너무 네.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좀 깜짝 놀랐는데. 네. 그 논리가 그럼 되게 웃긴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 시기가 있잖아 지금 2022년 6월달에 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그리고 이번 총선. 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은 이준석이가 다 한 거고 네.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 다 막았어. 그러면 국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그럼 특검 네. 받으면 되지. 네.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논리라면은. 근데 본인들이 우리 압수수색 당할 테고 우리가 풍비박산 날 텐데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방송에 나와서 해요. 구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솔직히 네, 이거를.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받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좀 쉽지 않은데 이탈표가 내 표보다는 한두 표가 몇 표는 더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 생각이 근데 들어요. 저는 이제 네. 28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그 정도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저는 지금 이게 너무나 많은 거 터지니까 쉽게 저도 사실 저렇게 기조로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일주일 상간에 네. 더 큰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도 있고 명태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도 마찬가지 게시판 사건 등등으로 또 이재명 대표 25일 날 또 판결 선고도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어떤 이슈들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통과될 수도 있다. 통과? 네. 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급변할 수 있다 주말 상간에. 주말 상간에. 네. 주말 상간에 뭐 어떤? 명태균이 나와서 아주 네. 뭐
대단한 녹취록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네. 전국이 완전히 흔들릴 거. 그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그 위증교사 무죄 받는다고 해도 뭐 전국이 완전히 흔들릴 거고. 방금 전에 이교원 아직은 현직 검사 이교원 대변인이 아직도 대현직 같은 아직 결정이 안 났대. 징계 결정이 안 나가지고 빨리 저기 그 파면 또는 해임 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위증 교사가 의외로 무죄로 반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뭐 그런 등등의 이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네. 그 관망파 좀 기본적으로 저런 상황이 맞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관망파가 흔들릴 네. 수 있다. 어차피 이 상황이면 다 죽는데라는 생각에 그 연말 연내에 해결하자라는 의원들이 저는 몇몇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한번 봅시다. 재밌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국힘은 본인들의 이익에 움직이는 거지 대의나 명분을 별로 이렇게 중요시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예. 정치해도 되나요? 아니, 그렇게 정말? 정치해도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이긴 예, 하지만 현실이니까 예전에 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쫄았지. 그래가지고 아주 된 거지 본인의 네. 이익에 따라서. 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예산 정국이에요. 지금 뭐 이게 밖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우리 지역구에 예산 조금 더 따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12월 중순까지 갈 수 있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준예산 사태까지 지금 간다. 준예산이란 게 예산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지금 다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라서 이게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안에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되려고 한다면은 여러모로 우리 예산도 따오고 네. 그리고 상황도 급변하고 뭐 한동훈 저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막 이런 게 해서 내년쯤은 가야지 내년 초가 돼야지 이게 실마리가 될 것 같다. 좀 냉정하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이 정국이 계속 이어질 거고 되네 안 되네 또 새로운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근데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 제가 막 터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명태균 나온 게 9월 6일이에요. 맞아요. 9월 5일. 2달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완전 급변해 버렸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네. 내가 바람이 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바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나의 개인적 바람이 있긴 하지만 네.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근데 참 국민들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참 버티기가 힘들고 못 살겠습니다. 예,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무슨 3차 대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대통령은 또 왜 그 주의 이식 가가지고 브라질에서 그렇게 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 그건 다잖아요, 왜 그걸 항상.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는 거야?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 대통령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뭐 옆에 통역관이. 통역관이 막 야이씨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국내에서 솔직히 오만하게 이 사람들이 하고 다녔으면은 안한 무인인 거야. 물론 그쪽에서 사과를 했다고 외교부 입장에 따르면은 브라질 쪽에서 프로토콜에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만 그쪽으로 입장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입장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게 또 있었대요. 그러면 그쵸. 그거를 알아보고 했었어야 되고. 아니 통역이잖아요. 아, 통역이 너무 웃겨요.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브라질 말을 잘 몰라가지고 못 알아듣고 움직였다.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통역이잖아. 통역은 알 거 아니에요. 브라질 말을. 그 영상을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면 어떤 영상을 보면 그 3번이나 밀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때도 밀치고 이렇게 막을 때도 밀치고 귀엽고 딱딱딱 나가는 모습이 되게 기어코 대통령보다 먼저 그 앞에 안 나왔으면 쓰면 안 했나.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통역하는 사람들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새로 뽑은 사람이 아닌 이상. 새로 뽑았나? 아니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가야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야 너 나한테 무슨 달라붙어 있어 뭐 이런 지시를 또 내는 게 아니냐. 아, 이런 야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돼. 또 딴 데 그걸 또 가면 안 돼. 아니 이렇게. 혹시 모르면 워낙 이상하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 뭐 이럴 그러니까 수 알 수 그랬을 수 없지만, 있겠네요. 네. 예. 근데 하여간 그것도 전 세계가 다 라이브로 생중계. 망신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독 또 우리 눈에는 그런 게 크게 보여가지고 그렇죠. 망신이죠. 뭐. 참 좀 나갔다 하면 하여간 뉴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해피한 효맘님께서 부끄럽고 창피하지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